안녕하세요. 한의사 강용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아버지입니까? 또 여러분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오늘 주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비롯되는 갈등과 상처에 대한 것입니다. 어릴 적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떤 느낌을 주는가에 따라 이후 아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매우 큰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우선 환자 사례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대인기피증으로 인한 우울증과 불안장애 증상들을 호소하는 20대 치과의사 P씨입니다. 지금은 군대를 다녀와서 큰 치과에서 봉급의사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대하고 진료를 할 때마다 너무 힘들다고 호소합니다. 내가 과연 이 진료를 잘 할 수 있나? 내가 이런 진료를 해도 되나? 나처럼 능력이 안 되는 치과의사인데 이런 식의 생각이 자꾸 든다고 합니다. 또 치과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이런저런 것들을 물어오기만 해도 도망가고 싶을 정도로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가 대답을 잘 못하면 어떡하나? 내가 모르는 것을 상대가 물어오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술 중에 손이 떨리기도 하고 출근을 하기 전에는 오늘도 출근을 해야 하나? 라는 생각에 머리가 빙빙 돌고 어지럽기까지 합니다.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내다 보니 앞날이 막막하고 너무 불안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P씨는 자신이 이렇게 실력도 부족한데 지금이야 꽤 유명한 치과에서 진료를 하니까 환자들이 그 간판 보고 와주는 것이지만 자신이 독립해서 개인 치과를 열면 아무도 오지 않을 것이라는 극단적인 생각이 자꾸 듭니다. 그래서 자꾸만 우울한 생각이 떠올려지고 자신은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 생각에 더더욱 위축되어 갑니다. 이런 사이에 폭식증까지 생겨서 체중이 2달 사이에 8kg이나 늘어버렸습니다. P씨는 겉으로 볼 때는 키도 크고 준수한 외모의 명문대 출신의 치과의사입니다. 한마디로 엄친아입니다. 딸 가진 부모라면 사위 삼고 싶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데 정작 P씨 자신은 이런 대인기피적 불안 때문에 너무 힘듭니다.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된 걸까요? P씨의 지금 상황은 자아 존중감이 매우 떨어진 상황입니다. 객관적인 상황과 P씨 자신이 인식하는 현실이 전혀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이상적인 자신의 모습과 지금 당장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과의 괴리도 너무 큽니다. 자신이 목표로 한 기준은 상당히 높은 곳에 있는데 자신은 그것을 당장 실현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자괴감이 강했습니다. 소민인 P씨는 자긍심이 강하지만 그것을 당장 실현할 수 없다라고 여겨지면 지금 자신의 존재나 능력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른바 흑백 논리의 오류에 빠지게 된 겁니다. 특히 P씨처럼 소민들의 성정이 극단적 흑백 논리 오류에 빠지기 쉽습니다. 왜냐하면 소민은 어중간한 상황을 그대로 못 두고 봅니다. 이것이든 저것이든 결과가 명확해야 합니다. 그래서 90점 이상의 확실히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한다라고 미리 혼자서 목표를 세우는 식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 아래에 70점이나 60점 점수를 받게 되면 소음인은 이런 상황은 자신이 빵점 받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라고 여겨버립니다. 그래서 차라리 6, 70점을 받아야 하는 현실과 마주하느니 빵점을 선택하려는 현실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같은 현상은 소음인에게서 조금 더 잘 나타난다는 것이지 모든 소음인이 다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P씨는 소음인 중에서도 이 같은 인지 왜곡이 심한 걸까요? 바로 자아 존중감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자신이 해낼 수 있다. 나는 그럴 자격이 충분하다. 나는 극복할 수 있다. 라는 식의 난관을 극복할 힘의 원천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아 존중감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 것일까요? 바로 어릴 적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훈육 태도에 매우 큰 영향을 받습니다. 작은 실패나 실수에도 부모가 격려하고 칭찬하는 태도를 취하면 한 인간의 자아 존중감은 높아집니다.
그러나 90점을 받아와도 왜 90점밖에 안 되냐, 왜 10점이나 틀렸냐라는 식의 훈육 태도로 취하게 되면은 아이의 자아 존중감은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당장은 그 10점조차도 틀리지 않기 위해 부단히 긴장하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성적은 오히려 더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가가 자신은 90점을 받아도 잘했다, 이만하면 수고했다라며 자기 긍정의 시선을 갖지를 못합니다. 대신 나는 겨우 90점이다, 10점이나 틀렸다, 이래서는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제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나 보다, 이렇게 자신이 처한 현실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점점 왜곡되어 버리게 됩니다. 10점 틀린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자신에게 발생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야만 부모에게서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가능했었기 때문이죠. 아이 때는 자신의 생존과도 관련된다 여겨지기에 결코 10점도 틀려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해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소한 1점짜리 불안도 100점짜리 크기로 느껴지는 겁니다. 치과 진료를 하다가 환자나 보호자들이 물어봤는데 제대로 답변을 못하거나 몰라서 버벅댈 수도 있죠. 보통은 뭐 좀 창피하네, 이 정도로 끝나거나 모를 수도 있지 뭐 의사라고 모든 걸 다 알아야 하나? 라며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는 이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PC는 성장 과정에서 이런 1점짜리 실수나 과오도 자신에겐 큰 점수였던 거죠. 부모님들은 그저 자신들이 이렇게 엄하게 훈육하니까 아이가 더 발전하고 성적도 더 잘 올라간다라며 성장 발달에 한쪽 면만을 계속 주시한 겁니다. 그 이면에 아이의 내적 불안과 우울 지수가 함께 올라가고 있음은 보지 못하는 것이죠. 아이가 부모에게서 살아남기 위해 꼭 필요한 요소가 바로 불안과 자기 비난의 시선입니다. 자기 자신을 불안하게 만들어야 더욱 다그치듯이 노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자기가 충분하다라고 생각하고 불안해하지 않으면 더 열심히 안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나는 아직 불충분하다, 나는 모자라다, 나는 못났다, 이런 자기 비난적 시선이 강할수록 당장에는 더 열심히 노력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공부할 때만 그러고 말면 좋은데 하나의 인격적 특질로 자리 잡아버리는 겁니다. 이제는 사물을 인식하고 판단할 때 모든 외부의 대상을 이런 식으로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마음의 습관이 된 거죠. 그러다 보면 단순히 점수 몇 점 틀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늘 실수할까봐, 혹은 자신의 지금 현실이 조금이라도 부족해 보일까봐, 혹은 상대나 세상이 자신을 조금이라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이런 불안이 결국은 나는 못났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라는 식으로 낮은 자아 존중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는 자신도 모르게 척박한 성장 환경에서 적응하기 위한 과정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척박한 성장 환경이라고 하면 흔히 경제적으로 너무 가난하거나 부모 부부의 불화가 혹은 가정 불화가 너무 심하거나 이런 것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겉으로는 멀쩡하고 능력 있는 부모님 슬하에서 성장한 것 같지만 그 속에서도 상처를 많이 받기도 합니다. PC의 경우 자수성가한 전문직 아버지에게서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자식에게 한치의 틈도 보이지 않으시고 자식에게도 아버지가 살아왔던 것처럼 완벽한 삶을, 완벽한 노력을 요구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늘 듣는 이야기는 내가 너희들처럼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성장하고 공부할 수 있었다면 몇 배는 더 성공했을 것이야 라는 식의 말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PC는 아버지를 이길 수 없었기에 아버지의 말을 수긍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감정을 억압해버려야 했겠죠. 아버지의 요구에 최대한 따라가려는 노력이 결국 PC도 명문대 치대에까지 합격하게 만들었지만 그 내면에는 자신감도 위기를 극복하려는 에너지도 많이 약해져 버린 겁니다.
특히 남성들의 경우에는 동성인 아버지에게 이중적인 감정을 갖게 됩니다. 같은 남성으로서 질투와 분노를 느끼며 경쟁할 것이나 아니면 힘의 열쇠를 인정하며 아버지를 화나게 만들면 거세당할지도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아버지의 힘을 수긍할 것인가. 이때 아버지에 대한 질투나 적대적인 감정, 공격성 등을 포기하는 대신에 아버지의 장점을 자기 성격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이 원만하게 진행되지를 못하면 오이디푸스 콤플렉스가 형성됩니다. 유독 남성적이며 공격적인 성향의 대상과 마주할 때 P씨가 힘들어하는 것도 이 같은 원인과 연관됩니다. P씨는 자신의 형 또한 명문대 의대를 다니고 있지만 자신보다 더 좋은 대학이라는 이유로 P씨는 또 주눅이 들어버린 시기입니다. 그래서 더욱 자기 비난적인 시선으로 계속 평가절하하게 된 거죠.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불안 심리가 결국은 청소년기 이후 일정 시점에서 모든 이들에게로 확장되게 됩니다. P씨처럼 대인기피증은 원인이 외부에 있는 것 같지만 이 또한 착각입니다. 공포의 대상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내면에 존재합니다. 또 신체적인 증상이 괴로운 것 같지만 내면의 두려움이 계속 자극해서 신체 증상을 유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면담 치료 또한 환자의 시선을 외부에서 자신의 내면으로 그리고 현재에서 조금 더 먼 과거의 상황으로 되돌리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의 두려움은 모두 과거의 왜곡된 인지 태도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자기 내면의 상처를 분석하고 해소하면 한결 사회 적응은 수월해집니다. 물론 P씨처럼 폭식이나 우울, 두통, 소화불량 등의 신체 증상은 단기간의 약물 치료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시 돌아보는 일입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 자신의 미래를 관통하는 하나의 상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그러나 과거 어린 시절이나 아버지의 훈육 방식은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 속에서 적응하고 살아남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입니다. 다만 그것이 어떻게 현재의 인지 왜곡과 착시 현상을 일으키는지를 공부하면 됩니다. 이로써 고착된 에너지가 해소되면 현재의 삶도 그리고 앞으로의 삶도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과정이 결코 쉽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어느 정도는 평생 아들의 인생에 아버지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게 됩니다. 자식 잘 되라고 훈육한 것인데 오히려 자식에게 큰 그림자를 지울 수 있다는 점을 아들 키우는 아버지들은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왜 소년들은 부자간에 필요한 덕목으로 부자 유친이라고 해서 친할 친자 단 한 글자로 표현했을까 하는 부분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명령이나 복종, 충성 등의 단어가 아닌 친할 친자가 부모 자식 간의 윤리 도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되었는지를 말이죠. 이상 한의사 강용혁의 심통부리기였습니다.